캄보디아 총리와 이재명이 어제 만났는데 캄보디아 정부, 중국 공산당, 북한의 비호를 받는 후이원 그룹, 프린스 그룹, 그 다음에 홍문 그룹에 대한 아무런 발언 없이 이재명은 깨갱하고 코리아 데스크 즉 한국 경찰을 파견해주는 것만으로 캄보디아 정부를 봐주고 여행 경보령을 하향으로 낮춰주는 아무런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한국인들을 다시 캄보디아로 밀어넣는 행위를 이재명이 했다. 그런데 이 캄보디아에는 정말로 심각한 문제들이 많은데 민노총의 간부들이 캄보디아에 가서 북한의 지령을 받아옵니다. 북한의 자금을 세탁해주는 후이원 그룹이 캄보디아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북송금의 쌍방울의 간부들이 캄보디아로 도망갑니다. 이게 우연입니까? 그런데 이 캄보디아에는 또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어떤 정치적인 무서운 현실이 있는데 캄보디아는 일당 독재 국가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내각 책임제라고 하지만 다당제가 아니고요. 2018년 캄보디아 총선을 보시면 일당이고 지금도 똑같이 일당 독재를 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일당 독재가 있는가? 야당이 없나? 그건 아닙니다. 야당이 엄밀히 말하자면 있었는데 해산당했습니다. 해산당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부정선거가 2013년에 자행됐다라고 미국 국무부에서도 인정을 했고 유럽, 일본에서도 이거는 재선거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캄보디아 정부와 중국 공산당이 덮었고 그 다음에 어떤 나라의 어떤 정당이 그걸 덮었습니다.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 이후에 야당은 우익정당은 야 이거는 안 된다. 이러한 선거를 치르고서는 다시는 선거를 하지 못한다. 투표 보이콧 선언을 하고 투표 보이콧 운동을 벌였어요. 야당 지도자가. 훈센 전 총리의 탄압을 피해서 영국으로 도망가서 선거 보이콧 운동을 했는데 그마저도 CR도 안 먹히고 투표를 안 하면은 잘못될 줄 알아라. 훈센 정권에서 국민들을 협박을 해서 강제로 투표를 하게 만들어서 일당 독재 체제가 견고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럼 캄보디아 내에는 어떻게 이렇게 친중 일당 독재가 완성이 되었는가? 베네수엘라나 이런 거나 모델이 다 똑같대요. 러시아 밑에 그루지아, 러시아 밑에 벨라루스 다 똑같은 부정선거 수법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속국이 됩니다. 그 다음에 캄보디아, 그 다음에 뭐 필리핀도 지금 한국산 전자개표기 미루 시스템즈가 들어가서 부정선거가 일어났다. 그래서 필리핀 사람 지금 데모하고 난리잖아요. 미루 시스템즈를 조사하라, 수사하라 이런 팻말 듣고 필리핀 사람들이 눈물 흘리면서 시위하고 있다고 필리핀도. 근데 지금 캄보디아도 이 부정선거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CPP라고 하는 게 지금 좌파 정권. 그래서 40년 가까이 통치를 한 훈센 총리와 지금 훈만의 총리가 소속되어 있는 CPP 정당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CPP 정당의 유세 현장이고요. 그 다음에 존재했었던 야당이 캄보디아 구국당인데 이게 우익정당이고 CNRP입니다. 이게 2013년 기사인데 캄보디아 부정선거 의혹이 터졌기 때문에 의혹 관련 여야 합동조사팀 구성 합의.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약 125만 명의 선거인 명부가 없어진 일이 생긴 거예요. 2013년에. 그럼 선거 다시 해야죠, 그죠? 그래서 당시에 훈센 총리가 총리였고 야당에서 야 이거 부정선거다. 재선거하자. 합동조사팀을 꾸리자 하니까 훈센 총리 독재자 이 인간이 알겠다고 얘기해놓고 갑자기 약속을 깬 거예요. 나 사실 그렇게 하기 싫어. 대형사고가 터지게 되는 겁니다. 그 뒤에 캄보디아 사람들이 부정선거 시위라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벨라루스의 풍경이나 그루지아나 베네수엘라나 볼리비아나 풍경이 다 똑같습니다. 대한민국이나 그죠? 그래서 2014년에 이거 선거인 명부가 125만 명이 사라진 게 말이 되냐 시위를 했는데 CR도 안 먹히죠, 그죠? 연합뉴스에도 다 보도가 됐고요. 약 120만 명의 명단이 사라졌다. 유권자 명부에서. 그래서 난리가 났고 그래서 2013년 이후에는 한국과 일본과 미국과 EU의 선거감시단이 캄보디아에 들어가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였는가 들여다봤는데 어떤 나라들은 부정선거라고 발표했고 어떤 나라들은 부정선거가 아니고 공정하고 자유롭다 평가했습니다. 그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는 부정선거를 막지 못하고 2018년에 또다시 총선을 치르게 됐는데 왜냐면은 이 독재를 일삼는 훈센 총리의 정당 CPP가 중국 공산당은 CCP, 캄보디아의 좌파 정당은 CPP 이 CPP가 우리나라처럼 또는 다른 나라의 부정선거가 일어나는 베네수엘라처럼 캄보디아 CPP가 캄보디아의 선관 이력 다 장악한 거예요. 캄보디아 선관위 사람이 다 CPP 사람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당시 해외 망명 중이었던 야당의 지도자 이 사람이 2018년 총선 우리가 보이콧하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훈센 총리가 어떻게 반격을 했냐면 좌파가 야 앞으로 투표 인증 안 하는 사람들은 다 혼날 줄 알아. 그래서 두려움에 떨면서 투표 보이콧을 하지 못하고 강제로 다 들어가가지고 투표를 했어요. 근데 투표 보이콧을 이미 야당이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당이 하나밖에 없죠. 훈센 정당. 그래서 일당 독재 체제가 구축이 된 겁니다. 베네수엘라 똑같아요. 마두로 이전에 차베스가 사법부와 동시에 뭘 장악했죠? 선관위를 장악했습니다. 이라크와 콩고 공화국의 부정선거가 내부의 선관위원들의 공모에 의해서 자행됐다는 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루지아 사태도 마찬가지고요. 벨라루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관위가 좌파들한테 장악당하면 다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 거고요. 그래서 당시 오마이뉴스의 기사를 보면은 손가락에 잉크를 묻혀서 투표 인증을 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손가락에 잉크가 안 묻혀 있는 사람들은 이제 정부한테 처벌받을 게 무서우니까 강제로 다 투표를 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일당 독재.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우리나라 아니고 캄보디아입니다. 캄보디아 선관위는
자체는 캄보디아 인민당 즉 좌파 정당 인사들로만 구성되어 있다. 이게 난리가 났다는 거죠. 그러면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2013년, 2018년, 2013년 총선 전부 다 부정선거. 2014년 부정선거 확실하게 보이고요. 국무부가 인정을 했으니까. 2018년, 2013년은 그럴 것도 없이 그냥 일당 독재를 하도록 밀어붙인 거죠. 야당이 다 사라졌으니까. 2013년에 부정선거를 막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의 친중 독재화가 견제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2013년에 있었던 일을 봅시다. 당시에 부정선거 일어나서 국민들이 일어나고 난리인데 훈센 총리, 지금의 훈만의 총리 아버지가 군대와 장갑차를 보내서 다 때려잡았고요. 당시 2013년에 총선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한 국제투명선거기구와 민간 선거감시기구인 캄보디아 자유공정선거위원회가 들어가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서 들여다봤습니다. 보도는 오마이뉴스가 당시 했습니다. 10년 전에.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유엔이 지난 캄보디아 총선과 관련된 부정선거 의혹을 조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시위를 벌였다. 당시에 이게 얼마나 큰 문제가 됐냐면은 해외에 거주 중인 캄보디아 사람들도 제발 캄보디아 좀 부정선거로부터 지켜달라고 해외에서 운동을 하고 유엔 보고 도와달라는 시위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남의 나라 일이 아닌 것 같아서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정말로. 필리핀에도 스마트 매틱 때문에 부정선거 일어나서 당시 오바마 정권한테 막 진상을 요구하는 필리핀 사람들이 미국에서 시위하고 그랬거든요. 같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당시 2013년에 국제사회에서 캄보디아의 선거가 부정선거라고 입을 딱 모아줬으면은 이러한 사태까지 안 일어났을 건데 도대체 어떠한 인간들이 들어가가지고 캄보디아의 선거가 공정한 선거였다라고 힘을 실어줬는지 그걸 우리가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당시 EU, 미국, 일본은 캄보디아에 들어가서 여러 국제사회까지 조사와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외교 정치적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하지만 중국, 한국, 헝가리로 구성된 세계 참관단은 이러한 국제사회의 보편적 인식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총선 참관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럼 한국의 대표부는 누구일까요? 오직 민주당 의원들로만 구성된 5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건 누구냐? 김진표, 윤후덕, 조정식, 정세균, 강기정 5명. 민주당 의원들로만 구성됐다. 보도 어디다? 오마이뉴스다. 이거 구구 음모론 아니죠? 그러면은 당시에 국무부와 EU와 미국과 일본과 국제사회에서 이거 부정선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5명 민주당 의원들은 뭔데 캄보디아까지 가서 중국 공산당과 똑같은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중국 공산당이 당시에 어떻게 변호했냐면 지난 일요일 선거는 매우 자유롭고 공정하며 투명한 방식으로 치러졌다고 언급을 하고 선거 과정이나 결과에 야당에 불리할 수 있는 어떠한 사고도 관찰할 수 없었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그 다음에 민주당 5명 의원도 우리나라 참관인도 들어가서 캄보디아 정치가 민주주의를 향해서 정상궤도에 올랐다는 것을 확신한다 라면서 중국 공산당과 한 편을 먹었단 말이야. 여러분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지금 우리나라 이거 A웹 때문에 온 세계가 난리지 않습니까? 지금 이라크, 콩고, 키르기스탄 이제는 필리핀까지 미르 시스템 들어가가지고 필리핀 사람들이 시위한다니까 미르 시스템 이거 수사해달라고. 근데 이 인간들은 뭔데 5명이 가가지고 중국 공산당이랑 똑같은 발언하냐고.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은 윤후덕이 이 사람 지금 민주당 4선 의원입니다. 당시 10년 전에 동아일보에 뭐라 인터뷰했냐면은 푸놈펜의 한 초등학교에서 치러진 선거를 관찰했는데 유권자들이 조직적인 정부의 개입으로 선거인 사전 등록에서 제외됐다면서 강하게 항의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뭐냐면은 당시에 이 사람들이 한 초등학교에 가서 선거하는 걸 봤는데 캄보디아 사람들이 되게 낙후됐거든요. 근데 캄보디아 사람들이 선거인 사전 등록에서 제외가 됐다. 그러니까 선거인 등록 명단에서 사라져서 자기가 투표할 수 없기 때문에 따지는 모습들을 목격했대요. 윤후덕은. 근데 윤후덕은 그걸 목격했는데도 왜 그동안 제기되온 전반적인 부정 의혹이나 선거관리 운영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거 진상조사 필요합니다. 지금 국힘 의원들이 여러 가지로 싸우고 있는데 이거 빨리 과거 문제라고 물어뜯지 말고 이거 지금 현재 캄보디아 문제라니까. 우리나라 문제고 이거 문제 해결 안 되면 이거는 진짜로 독박 쓸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전 세계 부정선거의 카르텔이라고. 그거 아니거든. 대한민국의 일부거든. 일부. 이런 걸 위해서 싸우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더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당시에 교민 이강민 씨도 과거 부정선거를 피로 막아내며 민주주의를 일궈낸 우리나라의 참관인단이 불과 나흘간 방문해서 이런 식의 뻔한 보고서를 급조해 굳이 발표할 것이라면 굳이 국민 혈세로 국회의원들이 나서 나라 망신시킬 필요가 있나 강한 어조로 비난했다. 그러니까 캄보디아에 있는 한국인 교민은 나흘간 방문해가지고 뭐 끄적거리면서 그딴 식으로 그냥 어설프게 발표할 거면 뭐하러 혈세 들어서 여기 왔냐는 거예요. 캄보디아 문제 이렇게 해결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 캄보디아 사태를 이 민주당이 쇼질하고 이재명이가 수박 겉핥기하고 약간 매듭짓는 느낌으로 가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캄보디아의 민주당한테 들키면 안 되는 뭐가 있길래 도대체 이러는 걸까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문제 아닐까요?
게다가 당시에 한국 창관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성명서에서 뭐라고 발표했냐면은 언론의 공정성 및 소셜미디어 사용 등의 개선안에 초점을 맞추고 언론 공정성 조안에 훈생 가문이 당장했는데 IT 기술을 활용하여 선거인 명부 등록을 개선하는 한편 느낌 오죠? IT 기술을 활용하여서 선거인 명부 등록을 개선하였다. 저 IT 기술 때문에 부정선거가 일어나는 겁니다. 전산 조작과 개표기 조작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라크에서 부정선거가 터진 겁니다. 그래서 콩고에서 부정선거가 터진 겁니다. 그래서 키르기스탄에서 부정선거가 터진 겁니다. 그래서 볼리비아에서 부정선거가 터진 겁니다. 똑같은 이유로 베네수엘라에서 부정선거가 터진 겁니다. 이 국제 부정선거 카르텔의 뒷공문을 지금 미국이 잡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빨리 결론이 나기를 촉구합니다. 근데 캄보디아 사람들은 이게 불쌍한 건지 역사적 진실을 모르는 건지 이런 연결고리도 모르고 캄보디아 부정선거를 끝내고 같이 싸워달라고 캄보디아 사람들이 한국에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광주에서 민주화운동을 한 적이 있어요. 캄보디아 부정선거 끝내달라고. 번지수를 잘못 찾았어요. 여기 가서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이런 거 캄보디아 짭불지 빼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이 사람들은 캄보디아에 지금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정권과 중국 공산당과 한 팀이 민주당이고요. 거기에 성지가 광주고요. 거기 가서 이거 시해봤자 이거 안 통한다니까. 왜 가서 이런 걸 해 캄보디아 사람들이. 불쌍하게 생각 들면서도 이런 거 보면 화가 나. 나는 제대로 알고 해야 되지. 5.18 민주광장에서 캄보디아 사람들이 캄보디아 민주화를 위해서 한국인들 보고 싸워달라고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잘도 해주겠다. 우리나라의 좌파들은 공산당이지 민주화 세력이 아닙니다. 그걸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캄보디아는 어떻게 됐는가. 이 선거가 장악되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은 언론이 장악되고 그 다음에 정당이 해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한 정당만 선거에 나옵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기술이죠. 베네수엘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좌파들이 쓰는 전략입니다. 내란과 선관위 장악 이 두 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베네수엘라 이 모델을 통해서 재미를 본 중국 공산당이 해외 공작부가 이런 데이터를 한국이 이식 안 할까? 저는 캄보디아와 이 미얀마와 베네수엘라에서 성공적으로 이식시킨 중국 공산당식의 일당 부정선거 체제가 저는 한국에도 이식되기 위해서 같은 편을 골랐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 캄보디아와 중국 공산당의 연결고리는 얼마나 심각한가. 폴포트 과거에 공산당 운동하다가 말 안 듣는다고 자본주의에 물들은 사람들 때문에 공산화가 안 된다 그러면서 내가 모택동보다 더 세게 해줄게 그러면서 킬링필드를 열었죠. 그죠? 그래서 200만 명이 죽었어요. 근데 이때의 푸견 국가가 당시에 중국 공산당이었다. 폴포트 정권 시기에 캄보디아에는 중국 고문이 상주하고 있었다. 이들은 어디에나 있었으며 엄청난 권력을 지니고 있었다. 중국 고문들은 분명 대학살과 그 규모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이거는 해외 보고서를 갖고 온 거고요. 킬링필드의 배후에도 중국 공산당이 있었다라는 평가. 83년에 해제된 CIA 문서를 보면은 중국이 폴포트에 탱크를 비롯한 각종 무기를 지원하면서 베트남 침공을 유도했다. 그러니까 캄보디아는 오랫동안 중국의 그늘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미얀마도 그렇습니다. 그럼 대한민국도 그렇게 될 뻔했거든요. 보십시오. 폴포트가 당시에 모택동 흉내 낸다고 중국식 책 모자와 폐타이어 신발을 썼죠. 그죠? 정확히 또 다른 중국을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은 폴포트식 독재를 끝내기 위해서 93년에 민주정권이 들어섰어요. 캄보디아에. 근데 그 다음에 1총리와 2총리 당시에 가장 인기가 있었던 1당과 2당이 있었는데 1총리와 2총리 체제가 있었어요. 양두 체제죠. 근데 당시에 2총리가 훈센 전 총리고 그 사람이 1총리한테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고 그 다음에 부정선거를 저지른 겁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저는 뭘 보냐면은 이승만과 박정희의 위대함을 봅니다. 캄보디아와 미얀마의 중국과 특유의 그 아시아적 저주가 만들어내는 끔찍한 지옥은 바로 이런 모습들입니다. 범죄가 끊이지 않습니다. 경찰과 범죄 조직이 하나가 됩니다. 근데 사실 조선이라는 나라도 그런 왕조였어요. 중국한테 조공을 바치고 힘없이 쓰러졌어요. 그런 나라가 김일성이라고 하는 폴포트와 모택동과 똑같은 사상과 노선을 걷는 김일성이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자인 마지막 돼지 김정은도 중국한테 기대서 살아갑니다. 그게 아시아적 저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저주를 끊어낸 게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이렇게 다 똑같은 인간으로 만들어줄게. 남자들도 똑같은 모자를 쓰고 실제로 캄보디아에서 과거에 그 다음에 여자들도 똑같은 단발머리를 하고 머리 길이가 조금이라도 차이가 나고 모자를 조금이라도 다른 거 쓰면 바로 사형. 이러한 나라를 만들고자 했던 게 박헌영 김일성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 다 없애야 된다. 이런 거는 옛날에 중국식 저주고 이건 아시아적 저주고 이거는 공산당식의 귀신 역사다. 이런 거를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우리가 습득을 하고 체제를 세우고 법치 국가를 만든 다음에 시장경제를 채택하여서 다시는 중국의 지배를 받지 않는 독립국가를 만드는 거. 그게 이승만 박정희 노선이에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의 화교를 다 내쫓은 겁니다. 근데 여전히 싱가포르, 필리핀, 미얀마,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는 각 국가별로 수백만 명의 화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저주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우리가 마지막 젖먹던 힘까지 짜내서 싸워야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